네, 안녕하세요. 랭킨 사이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송현호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먼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그 분석 프로그램은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랭킨 사이클에 의한 순 에너지 생산량 및 연력학적 성질을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 본 프로그램은 터빈을 지난 후 포화 수증기가 되는 경우에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고요. 네, 시트는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프로그램 속에 입력값 및 출력값 관리, PV 선도, PT 선도, PTS 선도,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사용법은 랭킨 사이클의 운전 조건에 맞는 이 C2에 입력값을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지적값이 뜰 경우 유입 온도와 유입 압력을 높이거나 유출 압력을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2에서 출력값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V 선도, PT 선도, TS 선도를 확인하려면 시트3에서,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려면 이제 시트4 이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석 대상은 수증기 발전 플랜트, 랭킨 사이클이고요. 랭킨 사이클에서 주요 과정들이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 변화를 무시한다. 그리고 작동 유체는 포화 수증기표, 과열 증기표를 따르는 실제 물, 그리고 펌프에서 액체 부피는 압력과 무관, 온도 변화는 매우 작음으로 무시, 액체힘으로 압력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공정은 정상 상태 단위 흐름 과정입니다. 그리고 입력값은 펌프의 방출 압력, 보일러의 가열 온도, 터빈의 방출 압력, 각 기기의 역학적 효율이고요. 출력값은 공정의 순 에너지 생성량, 열 효율, 사이클 구성의 각 유체 흐름의 온도 등등이 됩니다. 제한 조건은 응축계의 조업 압력 범위는 20에서 1500kPa, 그리고 보일러의 가열 온도 범위는 100에서 300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터빈의 방출 압력은 응축계의 조업 압력보다 낮게 최소 10kPa, 그리고 터빈의 방출 온도는 압력에 따라 정해지는 값입니다. 이렇게 시트 1을 마치고 시트 2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효율을 고려했을 때 랭킨 사이클, 그리고 효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랭킨 사이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각각 분석을 하고요. 이제 이 값 P와 T, 입력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정해야 될 때 저희는 과열 증기압 표와 그리고 과열 수증기 표와 그리고 포화 수증기 표를 이용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용을 할 때 각 PT에 맞는 과열 증기압 값을 찾을 때는 과열 수증기 값을 찾을 때는 안짐작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안짐작 방법을 저희는 VBA를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통해서 각 P와 T에 맞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에만 의존하는 값을 찾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P와 아니면 T, 어떻게 보면 변수 하나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은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을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랭킨 사이클에서 시스트3를 잠깐 보자면, 이 TS 선두에서 보면은 점이 6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6개의 점을 지점으로 하여서 6지점으로 나누어 1번에서 6번까지 간 다음에 6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환 경로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지점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살펴보자면은 먼저 보일러 과정인데요. 보일러 과정에서 1번에서 2번은 헌혈 과정, 그리고 2번에서 3번은 잠열 과정, 그리고 3번에서 4번은 헌혈 과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열 수증기로 가는 그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터빈을 보자면 이제 터빈은 1번과 2번 이 랭킨 사이클을 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효율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H 값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델타 H 값은 낮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높은 H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효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델타 H가 더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은 여기는 덜 했고 여기는 1을 더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응축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화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포화 수증기표를 이용해서 구하였고요. 그럼 이제 펌프를 보자면 이게 효율을 고려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 오른쪽 두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온도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는 펌프에서의 그 변화를 나타내었는데요. 매우 미세한 차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트 1에서 가정에서 무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 효율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델타 S와 델타 T를 구할 때 저희가 포화 액체 관련된 상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포화 액체 물의 성질표를 참고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저희가 입력값을 작성하는 것을 보자면 여기서 유입 온도와 유입 온도, 유출 압력 이렇게 저희가 세 개를 입력할 수 있고 세 개를 입력해서 이 사이클의 값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입값이 너무 적거나 유출값이 너무 클 시 잘못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5에 이렇게 if 함수와 and 함수를 사용하여서 만약에 오류가 뜰 시 이게 잘못된 지정값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먼저 유입 온도, 유출 압력을 작게 해보겠습니다. 작게 할 시 500kPa로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C5에 잘못된 지정값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입 압력을 더 높이면은 이제 그 잘못된 지정값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0으로만 다시 바꿔본다면 예, 사라져서 제대로 이제 공정이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1500으로 바꿔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출 압력이 너무 높였을 시 한번 200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으로 한다면은 바로 잘못된 지정값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낮은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저희는 질량 요소를 설정해서 각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타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질량 요소 여기서 이제 적어주고 이에 따라서 여기 이 각 흐름에서 에너지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H와 S로 나눠서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도 효율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고려하지 않았을 때를 따로 나눠서 구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질량 요속을 만약에 10배인 1000으로 한다면 1000kps로 한다면 네, 값이 다 이제 10배씩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량 요속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량의 유체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각각 에너지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트 3의 TS 선도, PV 선도, PT 선도를 보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효율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터빈 부분으로 저희가 효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등 엔트로피 가정이 됩니다. 등 엔트로피 가정이 돼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효율을 고려했을 때는 등 엔트로피 가정에서 벗어남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이 효율을 포함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V 선도는 저희는 뭔가 큰 의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P와 V가 서로 반비례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PT 선도로 이제 어떻게 온도와 압력이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